네, 안녕하세요. 인지하고수 예비 고1 A계열 PRT3의 풀이를 맡게 된 박혜환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 문제 구성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총 2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는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이 아마 어려워했을 것 같은데 영상을 꼭 얘네들은 스킵하지 마시고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6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조금 어려운 난이도도 있었고 너무까지는 아니고 좀 쉬운 난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풀만한 정도의 난이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맞은 문제들 이어도 혹시 뭐 좀 찍어서 맞았다라거나 아니면 다른 풀이가 혹시 있는지 궁금한 친구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쉬웠던 문제나 혹은 자신이 이건 확실하게 알겠다라는 문제는 스킵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 1번부터 바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1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자, 일단 문제에서 A랑 B가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조건, 어떤 문자가 자연수 혹은 뭐 정수다 라는 이런 조건이 있으면 항상 체크하고 가시고요. 자, x-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을 한대요. 일단 px의 식을 써보면은 x 4제곱 마이너스 390x제곱 플러스 b가 있는데, 이 4차식 px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라는 말과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인데, 얘는 4차식인데 어찌됐든 총 3개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고, 최고차수 즉 x 4제곱의 개수가 1인 거를 보니까 얘는 1차, 1차, 2차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때 각각의 다항식의 최고차수의 개수는 1이어야 된다라는 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x-a를 인수로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 적어주시고, 얘랑 또 다른 1차식과 또 다른 이제 2차식이 있겠죠. 그래서 얘를 일단 x제곱 더하기 mx 더하기 n이라고 설정을 하시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두 번째의 인수를 우리가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x의 식은 보기차식의 형태예요. 4차, 2차, 상수. 근데 이런 보기차식의 px가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소리는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겠죠. 그럼 내가 직접 x 대신에 a를 대입하면은 a 4제곱 마이너스 390 a제곱 플러스 b인데 그게 0이 나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x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은 a 4제곱 마이너스 390 a제곱 더하기 b라는 좀 전에 썼던 식과 똑같은 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즉 얘도 그럼 0이 될 거고, px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는데 0이 나왔다? 그 말은 px 녀석은 x 플러스 a 역시 인수로 갖는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좀 필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복 2차식이 x-a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소리는 이 녀석의 부호를 바꾼 x 플러스 a도 반드시 인수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이 문제, 1번 문제는 요거 하나만 좀 찾아도 그래도 그 이후부터는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이 px식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개수 비교법을 좀 이용을 해볼 거예요. 그때 나는 요 잠깐 mx라는 녀석 좀 잠깐 보시면은, 좀 다시 여기서 mx와 곱해서 우리는 어디에 잠깐 집중을 할 거냐면요, x 세제곱의 개수를 볼 거예요. x 세제곱을 이 세 개를 곱해서 나오려면은 1차, 1차, 1차를 곱해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1차, 상수 2차를 곱해서 나올 수 있고, 또 여기서 상수 1차, 2차를 곱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걸 하면 개수를 모아보면은 1차, 1차, 1차를 곱하면은 m이라는 개수가 나올 거고, 1차, 상수 2차를 곱하면은 플러스 a라는 개수가 나오고, 상수 1차, 2차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a가 등장을 할 겁니다. 자, 이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mx 세제곱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px는 현재 x 세제곱의 개수가 0이란 말이에요. 즉 얘가 0이다,
그 말은 m이 일단 먼저 0이라는 사실을 하나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럼 나는 이제 m이 0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애초에 지워버리고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나머지의 인수를 그냥 x제곱 플러스 m이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좀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식과 이 세 개를 곱한 식의 개수 비교법을 이용해서 a와 m, b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다시 이 녀석의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90이고요. 마이너스 390. 그 다음에 이제 우변 요 세 개를 곱했을 때 x제곱이 나오는 방법은 1차 상수를 곱한 m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은 1차 2차를 곱한 마이너스 a제곱, 요거 말고는 없네요. 그죠? 자, 일단 요런 관계식 하나 얻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도 보면은 이 녀석의 상수항은 b고 이 세 개를 곱했을 때 상수항은 마이너스 a제곱 m이라는 걸 얻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a제곱 m, 요런 식으로. 자, 일단 이 두 가지의 관계식을 얻어냈는데 다시 문제에서 물어본 걸 좀 보면은 모든 다항식 px의 개수를 구해주시고, 즉 얘네들을 만족하는 다항식 p의 개수를 구해주시고요. 그때 b가 최대값을 가질 때 a 값을 각각 더해달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이 두 개를 한번 연립을 해볼 건데, 여기서 m이라는 분자는 마이너스 a제곱을 이항시켜서 m이라는 분자 대신에 a제곱 마이너스 390이라고 대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식을 다시 써보면 b는 마이너스 a제곱에 a제곱 마이너스 390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우리 문제 시작하자마자 체크했던 조건 a랑 b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얘는 자연수니까 양수가 될 거고, 이 a제곱은 양수,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가 음수예요. 근데 얘네 두 개를 곱해서 어찌됐든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소리는 얘가 음수가 나와야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어차피 a는 자연수고 a제곱이라는 거는 자연수를 제곱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 390을 빼서 음수가 나오려면 우리의 제곱수들 1, 4, 9, 16 이런 애들 중에서 390보다 작은 애들이 바로 a가 될 수 있는 값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될 수 있는 a를 좀 써보면은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쭉쭉쭉 가서 우리 20의 제곱이 400이죠. 그러면 그 아래 있는 19까지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제 19의 제곱은 361이라서 361 마이너스 390 해도 우리가 찾고 있는 지금 음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a가 낼 수 있는 건 19개. 그럼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정답 px의 개수를 p라고 했으니까 p는 총 19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b가 최대값을 가질 때 a의 값을 구해달래요. 이 a가 될 수 있는 건 19개 중에 이 19개를 a 대신에 대입을 했을 때 그 값 중 b의 최대값을 구해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냐면은, 봤더니 만약 내가 a제곱을 편의상 t라고 치환을 했다라고 치면 마이너스 t 곱하기 t 마이너스 390이라는 2차 함수의 모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보면은 요렇게 위로 볼록한 음수기 때문에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등장을 하고, a제곱 t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얘 0과 390에서 절편을 갖는 요런 2차 함수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때 이 b라는 녀석이 최대가 된다라는 소리는 함수값이 최대가 돼야 된다. 즉 최대한 높이 있어야 되는데, 알다시피 2차 함수는 이 꼭지점의 x좌표, t좌표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잖아요. 그럼 0과 390의 절반인 195가 바로 꼭지점의 x좌표가 되는데, 우리의 a는 아까 이제 a제곱이라서 a가 될 수 있는 1부터 19까지의 값들 중 제곱해서 195는 없고, 그럼 얘랑 그나마 가까운 애는 누가 있느냐? 바로 14의 제곱인 196이라는 게 있습니다. 196. 따라서 a가 14. 즉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b는 최대가 되기 때문에 최대가 되도록 하는 a의 값은 14로 정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이제 p는 아까 개수 19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때
a의 값은 2라고 놨으니까 우리는 14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p 더하기 q는 33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자, 일단 문제에서 첫 줄에 알려준 게 뭐냐? x, y, z가 저런 대소관계가 있고 모두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x, y, z 이런 대소관계가 있는데 얘네가 모두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가 모두 0보다 크다. 이 조건까지 하나 써주고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조건을 보면요. z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z제곱 그 다음 플러스 x에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그 다음에 플러스 y에 z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이걸 2x yz 이런 관계식이 주어졌고요. 그때 뭐 구해달라는 식이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고 이 되게 복잡한 식이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를 먼저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식을 보자마자 들어야 되는 생각은 뭔가 간단하게 인수분해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봤더니 x, y, z는 모두 최고 차수가 3차이기 때문에 아무 문자 저는 x에 대한 네임차순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x를 세제곱 그 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안 들고 있는 이런 식으로 이인수분해를 네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x 세제곱은요 얘네 두 개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1 요거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은 얘네 두 개 곱하면은 z 있고 또 이렇게 하면은 y도 있겠네요. 그래서 y 플러스 z 하나 써주고요. x를 들고 있는 애는요 얘네 두 개 해보면은 y제곱 더하기 z제곱이 있고 여기서는 나오지 않고 2xyz를 자변으로 이항을 시켜서 x로 끄집어내면은 마이너스 2yz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x를 하나도 안 들고 있는 애들은 zy제곱 마이너스 z세제곱 있네요. zy제곱 마이너스 z세제곱 자, 그럼 여기서도 yz제곱 마이너스 y세제곱이 있습니다. yz제곱 지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y세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내림차순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곳은 일단 여기를 보니까 y-z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또 되는 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을 거고요. 그다음 여기서는 xy제곱이랑 마이너스 y제곱을 마이너스 y제곱으로 묶어보면은 여기서 y, 여기서는 z가 나오고 요 두 녀석을 이번에는 z제곱으로 좀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여기서 y, 여기서 마이너스 z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또 얘네 두 개는 y-z를 공통인수로 가지니까 인수분해가 또 되는데 그냥 y-z로 묶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이너스로 하나 더 뺄게요. 그럼 여기서는 y제곱 플러스 y제곱이 남았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z제곱으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또 봤더니 이 녀석이 합차공식으로 y 플러스 z 곱하기 y-z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 차수 올려주고 나머지 한쪽에다가는 y 플러스 z라고 작성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전체식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 두 개의 항도 마이너스 x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에 여기서는 플러스 x 여기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이런 식으로 또 인수분해가 되고요. 여기서 y-z의 제곱 여기서도 y-z의 제곱이 있으니까 y-z의 전체 제곱으로 또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여기서는 플러스 x 여기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있겠네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 근데 그게 0이다. 그래놓고 또 요 식을 봤더니 x-y-z가 또 공통인수로 들어가 있어요. 걔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x-y 마이너스 z로 인수분해를 하면은 여기서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주시고 그럼 여기서는 플러스 x제곱 그 다음 여기서는 마이너스로 뺐으니까 마이너스에
y-z의 전체 제곱으로 최종적인 인수분해. 여기까지 인수분해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여기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 즉 합자공식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번은 두 개의 식을 이렇게 더해 줄 거고요. 한 번은 얘에서 이 식을 빼면은 x 마이너스 y 플러스 z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다음 또 앞에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z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걔가 뭐다? 걔가 0이다. 그럼 대체 여기서는 뭐 어떤 힌트가 숨겨져 있는 것이냐면은 아까 다시 한 번 더 첫째 줄에 x, y, z가 이런 대소관계가 성립을 하고 세 개가 모두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죠. 자, 그럼 지금 보면은 어찌됐든 세 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는 거는 세 놈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일단 첫 번째로 이 식을 보면은 x랑 y가 첫 번째랑 두 번째로 큰데 거기서 끽해봐야 제일 조그만 z를 빼봤자 요 녀석은 양수라는 거는 쉽게 눈치챌 수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도 x가 y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양수고 또 z도 무조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전체 식도 양수가 될 거예요. 즉 유일하게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는 이 녀석밖에 없겠더라. 따라서 어떤 힌트가 최종적으로 숨겨져 있던 것이냐면은 x-y-z가 0이라는, 즉 x가 y 플러스 z랑 똑같다라는 이 힌트가 숨겨져 있던 거예요. 되게 길고 복잡한 식에서 우리는 딱 하나의 힌트, x는 y 더하기 z랑 같다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정답을 내보도록 할게요. 위에 좀 잠깐 치우고, 자, 이제 우리의 정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4 플러스 y제곱 더하기 z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yz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자, 일단 처음으로 보이는 녀석은 여기 y제곱이랑 z제곱이랑 플러스 2yz가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쓸게요. 4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힘들게 얻어낸 힌트가 뭐였다? y 플러스 z가 x였다. 요 녀석이 x였다. 따라서 최종적인 식 x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x제곱이 돼서 우리의 정답은 간단하게 4라는 식으로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자, 주어져 있는 식 x제곱 더하기 12y제곱 더하기 7xy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3y 마이너스 39라는 애가 소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xy에 대하여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y의 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거, 문제에서 알려줬지만은 x랑 y가 자연수라는 되게 중요한 힌트죠. 항상 놓치지 말고 체크하고 가시길 바라고요. 자, 다시 어쨌든 간에 이 식이, 이 복잡한 식이 소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소수라는 게 일단 먼저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소수는 약수가 나랑 1, 이 두 개밖에 없는 수를 소수라고 부르죠. 자, 그럼 나는 이 식을 인수분해를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일단 x에 대한 네임차순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여기 x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만 하나 가지고 있는 애들, 그 다음에 x를 안 들고 있는 애들, 이런 식으로 네임차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x를 들고 있는 애는 여기서 7y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습니다. 뭐 안 쓴 애들 12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3y 마이너스 39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봤더니 요 뒤에 있는 녀석이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3y 그 다음에 이제 4y로 인수분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과 13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 봤더니 그러면은 얘네 두 개를 곱한 건데 심지어 얘네 두 개 더한 게 x의 개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전체 식은 어떻게 인수분해가 되느냐, x에 더하기 3y 마이너스 13과 그 다음에 저기서 x에
더하기 4y 더하기 3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근데 얘가 뭐다? 얘가 소수다. x랑 y랑 자연수니까요. 얘랑 얘는 정수일 거예요. 근데 얘는 확실히 이제 양수라는 거 알 수 있고 얘는 마이너스 13을 했기 때문에 음수일 가능성은 있지만 어찌됐든 이 소수는 자연수일 거기 때문에 얘도 양수, 얘도 양수가 돼야겠죠. 그럼 지금 봤더니 둘 중 작은 녀석은 얘기 때문에 얘가 바로 1이 돼야 되고 이 숫자가 바로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소수가 될 겁니다. 맞습니다. x-y제곱을 좀 이따 구해볼 거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13이 1이라는 소리는 x 더하기 3y가 14를 만족을 해야겠네요. 즉 부정방정식 나왔으니까 x랑 y 끽해봐야 자연수, 즉 몇 개의 순서상 직접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y가 1이면 x는 11이고 y가 2면은 x는 8, y가 3이면은 x는 5, y가 4면은 x는 2, 5면은 마이너스 1. 자연수야 되니까 더 이상은 없겠네요. 그럼 이 4개의 순서쌍을 가지고 표를 한번 작성을 해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요 녀석이 지금 이제 x값 해당되는 녀석들이고 요 녀석은 이제 y값 해당되는 녀석인데 우리는 뭐다? 여기 x 더하기 4y 더하기 3이 소수가 돼야 된다. 뭐? x 더하기 4y 더하기 3이 소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직접 x 대신에 11, y 대신에 1을 대입을 해보면은 이 값은 18이 나오고 여기 19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1, 그리고 여기도 21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대입해보면. 그럼 이 중에서 소수인 녀석은 19밖에 없네요. 따라서 x는 8, 그 다음에 y는 2니까 우리 최종적인 정답 구해보면은 8 빼기 4가 돼서 최종적인 정답 4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6번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이가 x-이고 부피가 x 세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의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4인 직육면체가 있다라고 했고, 우리 직육면체의 부피는 알다시피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제 x-2가 높이가 된다라고 했고 나머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곱하면 부피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1차항 개수가 1인 x에 대한 1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줬네요. 그 말은 나머지 가로와 세로 역시도 이렇게 x로 시작하는 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소리는 2를 대입하면 0이 나오겠죠. 그래서 x 대신에 2를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대신에 2를 대입을 하면은 8 플러스 이거 4니까 전개하면은 4a 플러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4가 되고 동류항끼리 계산해보면은 2a 마이너스 4가 되는데 그게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즉 우리는 2a 마이너스 4가 0이다라는 식에서 일단 a가 2라는 거를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a가 2. 그럼 내가 구한 이 a는 2를 저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보면은 x 세제곱 더하기 5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되고, 이제 이 녀석을 인수분해 해가지고 나머지 두 변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 봐야겠죠. 여기서 이제 그럼 조립제법을 써주면은 1,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4고 2 대입하면 0 나와야 되니까 2, 1, 그 다음에 2, 7, 14, 12, 24, 0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 두 녀석의 식은 바로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12가 되고요. 이 녀석을 한번 인수분해 보면은 x 플러스 3가 x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즉 나머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도 찾게 되었고,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물었네요. 그럼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을 구해봅시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합, 무슨 모서리 합? 그러면 높이, 뭐 가로, 세로, 아니면 얘가 값일 수도 그거는 모르고. 어찌됐든 모든 모서리는 4개씩 있겠죠. 높이도 4개, 가로도 4개, 세로도 4개. 그래서 4개로 묶어주시고요. 얘네 3개를 싹 다 더해보면은
3x 더하기 5가 돼서 모든 모서리의 합은 12x 플러스 20이 되는 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얘가 이제 bx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b라는 녀석은 12, 그 다음에 c라는 녀석은 20, 그리고 a는 2라고 이렇게 문제에서 원하는 3개를 다 구해봤고요. 3개를 다 더하면은 최종적인 정답 34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그냥 뭐 조립제법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보면 되고, 이 3차식이 x-2를 인수로 갖는다라는 소리는 2를 대입을 했을 때 0이 나와야 된다. 그거를 이용해서 a를 먼저 구하고 나머지 가로와 세로의 길이도 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더하기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0이라는 녀석이 마찬가지로 어떤 자연수 m의 제곱이 될 때 2m-n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2m-n. 일단 문제에서 m과 n이 둘 다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항상 요거 체크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m과 n은 자연수라는 거.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이 주어져 있는 요 관계식에서 식변형을 시켜서 m과 n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변에 n제곱 더하기 n을 가지고 완전 제곱식을 먼저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n제곱 플러스 n이고, 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상수항은 n의 개수, 즉 1의 절반의 제곱인 4분의 1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4분의 1에다가는 4분의 47을 더해야 원래와 같은 12의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게 n제곱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그럼 이 노란색의 식은 n 플러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인수분해를 하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저 노란색의 글씨를 우변으로 이항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식은 4분의 47은 m제곱에 마이너스 n 더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다 라고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봤더니 일단 요 4라는 분모에 있는 분수 형태가 거슬리기 때문에 양변에 4를 곱해서 여기에 적어보면은 4m제곱 마이너스 4배의 n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은 47, 요렇게 식을 바꿔줄 수가 있겠네요. 여기서 이제 무엇을 이용을 할 거냐면은, 여기도 지금 보니까 분수꼴 2분의 1이 거슬리기 때문에 4를 2 곱하기 2로 쪼갠 다음에 두 개니까 하나씩 넣어주면은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으로 식을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2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 상태에서 봤더니 뭐가 보인다?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합차공식을 쓸 수 있는 틀이 나왔어요. 그럼 합차공식을 써보면은 2m 더하기 2n 플러스 1과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 이꼴 47이다 라는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다시 우리 아까 문제에서 m과 n이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고, 그 말은 이 2n 플러스 2n 더하기 1과 2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둘 다 자연수가 돼야겠죠. 일단 얘는 확실히 자연수인데 얘가 혹시 음수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은, 양수와 어떤 수를 곱해서 47이 나왔다는 소리는 얘도 확실히 양수겠죠. 그리고 m과 n은 자연수이기 때문에 이 전체식 2n-2n-1도 자연수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47이 나왔다라는 소리는 이 두 개는 47의 약수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47은 알다시피 소수이기 때문에 1 곱하기 47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둘 중에 얘는 뺀 거고 얘는 더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크겠죠. 즉 얘가 47이고 얘가 1이다 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은 m과 n이 나오게 될 거고 우리의 정답도 구할 수가 있겠죠.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2m 더하기 2n 더하기 1은 47, 그리고 2m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은 1이다. 그래서 요 식을 1 이항시키고 양변을 2로 약분을 하면은 m 플러스 n은 23, 그 다음에 요 식도 이항시키고 2로 약분하면은 m 마이너스 n은 1이다 라는 식을 얻었고요. 요거 두 개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식을 더하면은 2m이
24가 되는 거라서 따라서 m은 12, m이 10이면은 n은 11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의 정답 2m-n을 한번 구해보시면은 2 곱하기 12는 24,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즉 마이너스 11을 계산해보면은 정답 13이다. 1번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자, a 더하기 b는 2고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8일 때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주어져 있는 두 가지의 조건을 보면은 우리가 많이 찾던 거는 a와 b의 곱인 a, b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a, b까지 구해보면은 문제에서 또 많이 물어보는 게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런 거는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이 대체 어떻게 하면 나올지를 고민을 해보면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과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전개하면은 얘네 두 개 곱하면은 a 5제곱 나오고 얘네 두 개 곱하면은 b 5제곱이 등장을 하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얘네 두 개를 곱한 a제곱 b세제곱은 필요가 없으니까 그대로 다시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a제곱 b세제곱.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a세제곱 b제곱도 빼주면 좌변식과 똑같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과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을 곱하고 얘네 두 개는 마이너스 a제곱 b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할게요. 그럼 여기서 a가 나오고 여기서는 플러스 b가 나오겠네요. 그죠? 그럼 a 더하기 b는 문제에서 알려줬고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알려줬고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과 a, b를 구해보면은 a, b의 전체 제곱이기 때문에 정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곱셈 공식 변형을 쓰도록 할게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는 녀석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다라는 식을 이용하면 8은 2는 4 마이너스 2ab가 돼서 따라서 ab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구해보면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ab의 a 플러스 b라는 식을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내가 지금 궁금한 거고 a 플러스 b는 2라고 했으니까 2의 세제곱 즉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배에 a, b는 내가 좀 전에 마이너스 2라고 구했고 a 플러스 b는 문제에서 2라고 알려줬었죠. 는 8 플러스 12니까 20이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뭐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20이다 라는 식 얻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의 정답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8이었고요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20 마이너스 이 녀석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ab 전체의 제곱이니까 ab를 제곱하면은 4가 되겠더라. 4. 그 다음에 a 더하기 b는 2 이런 식으로 따라서 정답 160 마이너스 8이 돼서 152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얘도 그냥 지금 곱셈 공식 변형을 이제 이용을 하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두 개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a, b를 구할 수 있고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까지는 문제를 많이 풀어봤지만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은 대체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제곱과 세제곱을 곱하면 5제곱이다 라는 거를 이용해서 얘네 두 개를 곱하되 나머지 쓸데없는 녀석들은 다시 빼줘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3차식 fx에 대해서 지금 문제에서 fx는 3차식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 체크하고 갈 거고요. fx 더하기 8은
fx 더하기 8은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라는 소리는 몫은 qx로 곱해줄 거고 나머지는 더해주는 항등식을 작성해야 되는데 나누어 떨어진다? 즉 나머지가 0이다 해서 항등식 하나 작성이 되고요. 또 1-fx라는 녀석은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즉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곱했을 때 몫은 q'x라고 두고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는 마찬가지로 0이겠죠.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fx를 x 더하기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정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정답은 f-3이 된다라는 건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아까 문제에서 알려줬지만 아직 안 적은 거 fx가 3차식이다 라는 것까지 신경 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위의 식은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면은 f-2는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조건에서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해보면은 f1 마이너스 또는 f-1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나는 요 두 가지, 두 번째 식을 이용을 해볼게요. x 대신에 1도 대입해볼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한번 대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은 1-의 f1은 0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마이너스 f-1은 0이 돼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다? f1과 f-1이 모두 2다 2가 아니라 1이다 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문제 첫 번째 조건을 보니까 fx 더하기 8을 뭐 이런 항등식을 아까 작성을 했었는데 fx는 3차식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라는 거죠. 즉 fx 더하기 8도 3차식일 거고 이러한 3차식을 x 더하기 2의 제곱으로 나누면은 이 모 qx라는 녀석은 1차식이 될 거예요. 3차를 2차로 나누면은 몫은 1차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이 qx를 a, x 플러스 b라고 설정을 하겠습니다. 1차식이니까. 그럼 나는 이제 a랑 b만 해결한다면은 우리 fx의 식을 찾을 수가 있고 모르는 문자 두 개니까 식 두 개를 이용하면은 a, b가 나오겠네요. 아까 내가 찾아놓은 이 두 가지의 힌트를 가지고 a, b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x 대신에 1을 먼저 대입할게요. 그럼 f1 플러스 8이라는 녀석은 9 곱하기 a 플러스 b가 될 거고 마이너스 1도 대입을 해보면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근데 아까 두 개의 값 모두 1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얘는 9, 얘도 9가 되겠더라. 그래서 두 식을 연립하면은 a, b가 나오겠죠. 그 전에 위의 식에서 양변 9로 나누면은 a 플러스 b가 1이다 라는 거 얻을 수 있고 두 식을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b가 10이니까 따라서 b는 5다 라는 거 얻을 수 있고 b가 5가 되면은 a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요 식에다가 다시 a 대신에 마이너스 4, b 대신에 5를 대입하고 8을 이항을 시키면은 우리의 주인공 fx식이 나오겠죠. 따라서 fx식을 써보면은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 곱하기 qx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5 그 다음에 8 이항되면은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정답이 f-3이라고 했었죠? 그럼 정답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3은 이거는 1 되니까 12 더하기 5 즉 17에다가 빼기 8을 해주면은 최종적인 정답 9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10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 플러스 1의 세제곱 더하기 세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세배의
x 플러스 1 플러스 1을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 식을 보고 어떤 거를 눈치챘어야 되느냐? 지금 봤더니 x 플러스 1의 세제곱 3배의 x 플러스 1의 제곱 3배의 1제곱 그 다음에 1의 세제곱과 같은 형태잖아요. 즉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이 공식과 똑같은 생김새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눈치를 챘으면은 얘는 a와 b를 더한 거의 세제곱 즉 x 플러스 1과 1을 더한 x 플러스 2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문제에서 얘를 x-1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해달라고 했는데 얘는 그냥 직접 나누셔도 상관없어요. 오히려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얘를 직접 나누기 위해서 전개하면은 x 세제곱 더하기 6x 제곱 더하기 12x 플러스 8이 될 거고 얘를 뭐로? x-1의 제곱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직접 나눠보면은 여기는 x 두 개 곱하면은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가 되고 빼보면은 8x 제곱 더하기 11x 플러스 8 곱해보면은 또 8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8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8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빼보면은 27x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2차식으로 나눴고 지금 나머지가 1차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해도 되겠죠? 즉, 요 녀석이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Rx가 된다.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R 3분의 1이라는 녀석은 최종적인 정답 9 이렇게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1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ABC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나타낼 때 즉 ABC는 모두 양수다 라는 소리겠네요. 그때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X 더하기 C제곱 이꼴 제로의 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기를 보면은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느냐 또는 허근을 갖느냐 그리고 두 근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그 말은 결국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이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 즉 판별식을 조사해 봐야 될 것 같고 두 근의 곱이 양수냐 음수냐라는 소리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B제곱분의 C제곱이 양수냐 음수냐를 물어보고 있네요. 자, 판별식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 쓸게요. 그러면은 이 녀석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B제곱 C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서 4B제곱 C제곱은 2BC의 전체 제곱이랑 똑같죠? 2BC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렇게 바꾸면 더 잘 보이는데 여기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합차공식을 쓸 수 있는 틀의 모습이 보이게 돼요. 그럼 얘를 합차공식을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면은 두 개를 더합시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BC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에 마이너스 2BC로 인수분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봤더니 또 B제곱 더하기 C제곱 플러스 2BC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2BC가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그럼 그 식을 써보면은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과 그 다음에 B 제곱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또 봤더니 뭐가 보여? 제곱 마이너스 제곱 또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합차공식이 또 보이네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은 한 번은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개를 이렇게 빼주고 얘네들도 한 번은 두 개를 더하고 한 번은 두 개를 이렇게 빼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지금 판별식을 왜 보고 있었느냐? 얘가 판별식이 양수면 서로 다른 두 실근, 음수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조사하기 위해서 보고 있었는데, 즉 이 네 개를 곱했을 때 양수냐 음수냐만 확인해 보면 돼요. 아까 A, B, C는 삼각형 세면의 길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A, B, C는 모두 양수가 될 거고, 거기에다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삼각형 세변의 길이에 대한 조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한 변의 길이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다라는 조건이 있었죠. 요거를 이용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B 더하기 C 더하기 A는 양수 3개를 더한 거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고, 얘는 B 더하기 C가 A보다 크겠죠. 이 조건에 의해서. 따라서 큰 수에서 작은 수 뺐으니까 양수. 얘도 A 더하기 B가 C보다 크기 때문에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뺐으니까 얘도 양수. 근데 얘를 봤더니 얘를 B-의 C 플러스 A라고 보면은 C 플러스 A는 B보다 크겠죠. 즉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값은 음수가 되겠더라. 그럼 양수 3개와 음수를 곱했으니까 판별식은 음수가 나오겠더라. 즉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두근의 곱을 보면은 얘도 B제곱 양수, C제곱도 양수니까 이 전체도 양수가 되겠네요. 즉 두근의 곱 역시도 양수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정답 5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그냥 단순히 이제 판별식이 양수냐 음수냐, 근각의 관계 이용해서 곱이 양수냐 음수냐 그것만 조사해 주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여기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이런 인수 분해가 잘 안 보였다면은 문제를 좀 푸는데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다행히도 합차 공식의 꼴이 뭐 그렇게 지저분하지는 않아가지고 충분히 연습해보면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 다음에 12번도 보도록 할게요. 12번. 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루트 2고, 그 다음에 AB는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의 값이 C 더하기 2분의 루트 2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C의 값을 구해보시오. 자, 일단 주어져 있는 요 구해야 되는 값을 봤더니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 인수분해 되는 게 보이겠네요. 그럼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A 마이너스 B와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보면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제곱 마이너스 AB 더하기 B 제곱. 그래 놓고 봤더니 A 마이너스 B 곱하기 A 더하기 B가 즉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인데 그게 루트 2라고 문제에서 알려줬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요 오른쪽에 붙어있는 얘만 해결하면 되는데, 또 그 중에 A, B의 값은 알려줬으니까 얘는 해결이 됐어요. 그럼 우리 이제 뭐만 알면 된다?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해결하면 되겠다. 주어져 있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어떻게 구했지 잘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주어졌다면 얘가 아니라 A-B가 뭐 루트 2로 주어졌고, 또 그냥 AB는 똑같이 마이너스 2분의 1로 주어졌어요. 그때 내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아니라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는 문제였다면은, 이런 문제는 이제 앞에서 많이 봤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뭐 교재 문제를 풀 때든. 그럼 이런 문제였으면은 내가 구해야 되는 거를 제곱한 다음에 얘는 알고 있는 조건 A-B를 제곱하고 더하기 4AB를 하는 요런 곱셈 공식 많이 써봤을 겁니다. 이 유형의 지금 12번의 문제도 결국에 이 똑같은 식을 이용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1제곱이냐 아니면 지금처럼 이제 2제곱이냐에 따라서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렇게 다양한 문제를 접해 봄으로써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한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네요. 연습을 해보면은 분명히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곱셈 공식 변형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내가 궁금한
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녀석을 전체 제곱한 거는 알고 있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전체 제곱한 거에다가 더하기 4배의 a제곱 b제곱이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루트 2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2. 얘는 4배의 a제곱 b제곱은 ab를 제곱한 거니까 4분의 1.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3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제곱한 게 3이면은 제곱을 안 한 거는 루트 3이겠죠. 왜냐면은 얘도 제곱, 얘도 제곱이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따라서 요 녀석 초록색식 전체 다 써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루트 3 마이너스 ab는 플러스 2분의 1. 그래서 이 두 개씩을 곱하면은 루트 6 더하기 2분의 루트인데 그게 문제에서 c 더하기 2분의 루트 1이래요.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c의 값은 루트 6이다. 요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번 문제 설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자, a 더하기 b가 3이고 b 더하기 c가 5 일 때 ac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c제곱 더하기 3a 세제곱 c 마이너스 a 4제곱 더하기 bc 세제곱 마이너스 3a bc 제곱 더하기 3a 제곱 bc 마이너스 a 세제곱 b 이 녀석의 값을 구해달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구해달라는 요 식이 엄청 긴 식이고 복잡하다라는 거는 보이겠죠?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어떤 한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인수분해를 통해서 간단한 식으로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때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냐? 지금 봤더니 A는 최고차수가 4차고요. 그 다음에 C는 최고차수가 3차. 그리고 B는 최고차수가 1차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일 낮은 B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를 들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C 세제곱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3A C제곱 마이너스 3A C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3A 제곱 C 3A 제곱 C 여기서는 마이너스 A 세제곱 이렇게 B를 하나 들고 있는 애들을 찾아봤고요. 자, 그 다음 B를 하나도 안 들고 있는 애들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AC 세제곱 여기서 마이너스 3A 제곱 C 3A 제곱 C제곱 더하기 그 다음 거 3A 세제곱 C 마이너스 A 4제곱 말고는 아까 찾았던 B를 하나씩 가지고 있네요. 그래 놓고 그 다음 식을 봤더니 얘를 이렇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마이너스 3A C제곱에서 A와 C제곱의 자리를 바꾸면은 C제곱 A가 되고 A제곱 C도 서로 자리를 바꿔보면은 CA 제곱으로 바꿔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보여야 되는 건 무엇이냐? 요 녀석이 C-A 전체 세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게 보여야 해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뒤에 있는 녀석도 A로 한번 묶어보면은 모두 A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니까 A로 묶어보면은 C 세제곱 마이너스 3A C제곱인데 얘도 C제곱 A로 순서만 바꿀 거고요. 3A 제곱 C도 또 순서 바꿔서 3CA 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세제곱으로 묶으면은 좀 전과 똑같은 C-A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A라는 애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여기에도 C-A의 세제곱 여기에도 C-A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C-A의 세제곱으로 인수분해를 해보면은 여기는 플러스 B 여기에는 플러스 A가 이렇게 남겠네요. 문제에서는 이제 이 녀석의 값을 구해달라 했고 주어져 있는 힌트는 요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라는 거는 문제에서 3이라고 알려줬는데 이 C-A는 안 주어졌다는 거죠. 하지만 주어져 있는 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해보면은 C-A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두 개의 식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위의 식을 빼면은 C-A 우리가 찾고 있던 C-A가 5 빼기 3 즉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럼 얘는 2의 세제곱이니까 즉 8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
24다. 이렇게 정답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이렇게 길고 복잡한 건 당연히 내림차순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인수부대를 이용해서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는데 막상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놓고 얘네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라는 게 안 보이면은 잘 안 풀릴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TRT를 통해서 많은 문제를 접해봄으로써 점점 문제 보는 시각을 좀 넓혀보면은 나중에 충분히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자, 새 실수 x, y, z에 대하여 x-2y 더하기 4z의 값이 12고 x제곱 더하기 4y제곱 더하기 16z제곱이 48을 만족을 할 때 x, y, z 세 개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은 x를 제곱한 게 x제곱 여기 있고 마이너스 2y 제곱한 게 여기 있고 4z를 제곱한 게 여기에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편의상 치환을 이용을 해보면은 x를 a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를 b로 그 다음에 4z를 c로 한번 치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어져 있는 조건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이 녀석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2라는 조건으로 바뀌고 이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48이다 라는 우리가 많이 보던 형태의 문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 두 개의 조건을 가지고 곱셈 공식 변형을 이용하면은 또 다른 하나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바로 이용을 해보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하여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은 12의 제곱이니까 144, 그다음 마이너스 2배의 이 녀석을 잠깐 기니까 k라고 설정을 할게요. 마이너스 2k, 따라서 2k라는 녀석은 144에서 48을 뺐으니까 96이다를 얻을 수 있고 양변의 2를 나누면은 k, 즉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라는 값이 48이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을 봤더니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봤더니 뭐가 보이느냐, 주어져 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도 48이고 우리가 좀 전에 구한 이 녀석의 값도 48이다. 즉 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이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니까 우변에 있던 식을 좌변으로 이항을 시키면은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이꼴 제로라는 식으로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이 식을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들면 안 되고 식을 변형할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를 2분의 1로 좀 끄집어내면은 2a제곱 더하기 2b제곱 더하기 2c제곱 마이너스 2ab 2bc 마이너스 2ca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고 는 2분의 1에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마이너스 2ab 묶으면은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 b제곱 남은 거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하면은 b 마이너스 c의 제곱 나머지 것도 해보면은 c 마이너스 a 제곱 요런 변형을 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일단 이 줄을 쓰기는 했는데 문제를 풀 때는 이 식에서 이 식으로 한 번에 가는 연습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하여튼 얘가 0이다. 그럼 아까 문제에서 XYZ가 실수라고 했고 나는 A, B, C를 XYZ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A, B, C도 실수. 그럼 A-B, B-C, C-A 세 개는 모두 실수가 되고 제곱을 했다라는 것은 모두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3개를 더했음에도 불구하고 0이 됐다라는 소리는 얘도 0, 얘도 0, 얘도 0이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가 0이 되려면은 A랑 B랑 같아야 되고 마찬가지로 C랑 이 3개가 모두 같아야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럼 아까 내가 A, B, C 3개를 더한 게 12였는데 3개가 모두 같다라는 소리는 모두 4로 같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다시 원상복구. 문제에서는 XYZ를 더해달라고 했으니까 X라는 녀석 이제 정답 구해볼게요.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X는 A였으니까 4. Y 마이너스 2Y가 4라는 소리는 Y는 마이너스 2. 4Z가 4라는 소리는 Z는 1.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3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돼요. 저 형태만 보이고 곱셈 공식 변형만 쓰면은 정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할 수는 있는데, 이 문제는 이 48이라는 숫자가 같다라는 거로 가지고 이 식을 유도해내서 정답을 구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5번. 자, 이번에는 15번 문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x제곱 더하기 ax가 두 다항식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1과 px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고, 그때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x8제곱 마이너스 ax 4제곱 더하기 7x 플러스 3을 px로 나눴을 때 몫은 안 알려줬으니까 qx로 곱해주고 나머지는 rx다. 그때 r2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주어져 있는 조건을 봤더니 4차식이 2차식과 px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즉, px는 2차식이겠구나 라는 건 눈치챌 수 있고요. 또 심지어 최고차항계수가 1이야? 얘도 1이야. 그렇다면 얘도 1이어야 맞겠죠. 개수비교법을 이용을 해봤으면은.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ax가 아니라 a는 저기 있으니까 x제곱 더하기 px 더하기 q라고 설정을 해볼게요. 근데 봤더니 생각을 해보면은 좌변에 특이한 점, 상수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내가 이렇게 px를 설정을 했으면은 1과 q를 곱해서 상수항은 q가 나오겠죠? 근데 좌변에 상수항은 없다? 즉 q는 0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p를 구하기 위해서 개수비교법을 할 겁니다. 좌변에 봤더니 x세제곱의 개수가 0이에요. 0. 그러면은 0은 우변의 x세제곱의 개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에서 2차식과 1차식을 곱한 p가 나올 수가 있고, 1차식과 2차식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x세제곱의 개수가 나오겠죠. 따라서 여기서 p는 1이다 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px라는 식을 x제곱 더하기 p가 1이었으니까 x구나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우리 a라는 녀석도 한번 찾아볼게요. 개수비교법 똑같이 이용을 해보면은 요 a라는 녀석은 x의 개수죠. x의 개수. 그럼 또 이거를 전개했을 때 x의 개수만 쏙 뽑아보면은 여기 1차식이랑 여기 상수항이 없으니까 생길 수가 없고, 여기 상수항과 여기 1차식을 곱하면은 a는 1이겠구나 라는 것까지 얻을 수가 있어요. a는 1이겠구나. 자, 그럼 이제 구해달라는 식에서 일단 a 대신에 이렇게 1을 하나 대입해주고, 우리 px는 좀 전에 x제곱 더하기 x라고 구했었죠. 그럼 얘를 이렇게 냅두시지 마시고 x 곱하기 x 더하기 1로 바꾸는 거는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다 곱하기 이제 qx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rx인데 우리의 정답이 rx에 대한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봤더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최대 1차, 즉 우리는 rx를 1차식 최대 1차이기 때문에 mx 플러스 n이라고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항등식을 작성이 됐고, 우리는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 x는 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봐야겠구나. 그럼 식 2개 나올 거고, 내가 모르는 문자도 2개니까 연립하면은 우리 정답 rx를 구할 수가 있겠죠. 저는 x 대신에 0도 대입을 해볼 거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할게요. 좌변에다가 0 대입하면은 3이고요. 우변에다가 대입하면 날아가고, 얘는 n. 따라서 n은 3이다 라는 거 하나 바로 얻었네요. 그 다음 양변에 마이너스 1 대입할게요. 좌변부터 대입하면은 1 빼기 1 빼기 7 더하기 3이 돼서 이거 먼저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우변에다가도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날아가고 마이너스 m 플러스 n이네요.
마이너스 m 플러스 n인데 아까 n이 3이라며. 그래서 n은 요렇게 써주도록 합시다. 그럼 요런 방정식에서 뭐를 얻었다? m은 7이다.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정답 RX, 아까 mx 더하기 n이 RX였거든요. 따라서 RX라는 녀석은 m이 7이었으니까 7x, 그 다음에 n은 3이었으니까 플러스 3. 그럼 우리의 정답 R2의 값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2는 7이 14 플러스 3이 돼서 최종적인 정답 17, 즉 3번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PX의 식을 좀 먼저 찾을 수 있어야 됐고, PX의 식만 제대로 찾았으면은 그 이후부터는 많이 다뤄본 문제 유형이어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PX의 식만 제대로 찾을 수만 있다면 대입만 하고 연립하면은 정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6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번. 자, 1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항식 fx가 x 4제곱 더하기 kx제곱, x 4제곱 더하기 kx제곱 더하기 9와 9가 개수와 상수항이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때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그럼 일단 이 녀석의 딱 식을 보니까 무슨 식? 바로 4차, 2차 상수로 되어 있는 복 2차식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잠깐 이 문제를 보기 전에 복 2차식의 유형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복 2차식의 유형을 한번 잠깐 보면은, 예를 들어서 쉬운 거 한번 먼저 봅시다.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3, 요런 복 2차식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그때 얘를 인수분해 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었으면은 어렵지 않게 x제곱을 대문자 a로 치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치환을 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이 되고, 얘는 우리가 중학생 때부터 많이 보던 2차식이죠. 그럼 바로 인수분해가 a-1 곱하기 a-3이 되고, 그럼 a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한번 얘도 마지막으로 인수분해 보면은 x-1, x 더하기 1, x제곱 마이너스 3, 이렇게까지 인수분해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유형을 또 볼 거냐면은 x 4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1, 이런 식으로도 한번 볼게요. 얘도 보기차식이죠. 그럼 이제 좀 전처럼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해보면은 얘는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이 되고, 근데 봤더니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 2차식의 유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치환만 하면은 바로 우리가 많이 보던 유형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 치환을 아무리 해도 얘는 절대로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유형의 문제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 식변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줘야 해요. 식변형을 시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 여기서 봐도 되고 치환된 식에서 봐도 되는데, 치환을 했으니까 이 식으로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때 2차식과 상수항은 유지를 시켜주세요. a제곱과 상수항은 내비두시라고. a제곱과 상수항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분홍색으로 쓴 글씨가 완전제곱식이 되도록 식변형을 시켜봅시다. 그러려면은 우리 얘가 완전제곱식이 되려면은 플러스 2a 또는 마이너스 2a가 와주면 된다라는 건 찾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위식과 이 두 식이 같아지려면은 얘한테는 빼기 a를 해줘야 같아질 거고, 얘한테는 플러스 3a를 해줘야 식이 같아지겠네요. 그죠? 자, 그래놓고 봤더니 이 녀석은 이제 a 플러스 1 전체 제곱 마이너스 a가 되고, 얘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a,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a 대신에 x제곱으로 원상복구 좀 해보겠습니다. 얘는 x제곱 플러스 1의 마이너스 x제곱, 얘는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3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지금 보면은 이 두 번째 유형, 치환을 해도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떤 꼴로 바꿔줘야 되느냐? 합차공식꼴로 바꿔줘야 돼요. 합차공식꼴로.
합차공식꼴은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어떤 수의 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둘 중에 합차공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한 형태는 위에 거라는 거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제곱 마이너스 제곱. 아래 거는 합차공식의 꼴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유형은 푸는 방법이 아니라 식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합차공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유형으로 식변형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아래 식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얘 마저 인수분해 해보면은 합차공식이니까 한 번은 두 개를 더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개를 빼주자 해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보기차식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치환만 해가지고 간단하게 풀리는 유형과 치환을 해도 풀리지 않는 유형. 그럼 이런 유형은 어떻게 하자? 식변형을 통해서 합차공식으로 바꿔서 최종적으로 인수분해를 해주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얘를 뭐 첫 번째 유형, 얘를 두 번째 유형이라고 좀 볼게요.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 자, 그럼 다시 원래 문제로 돌아가서 이 복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을 때 10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구해달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이 복 2차식을 X제곱을 A라고 치환을 했을 때 간단하게 풀리는 유형이라고 합시다. 아까 얘기했던 첫 번째 유형. 그럼 치환을 해보면은 얘는 A제곱 더하기 KA 플러스 9 이렇게 될 거고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려면은 어떤 애들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이 2차식에서 이런 거 하나 잠깐 볼게요. X 플러스 A와 X 플러스 B를 전개를 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A 플러스 B의 X 더하기 AB잖아요. 우리는 지금 뭐가 필요하느냐? 얘에서 얘로 넘어가는 인수분해 공식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녀석은 A와 B의 합이고 이 녀석은 A와 B의 곱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지금 어떤 두 수의 곱이 9가 되면서 합이 K가 되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곱이 9이면서 합은 K여야 하는데 문제에서 K는 10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몇 개 없겠죠. 찾아보면은 곱이 곱하기 했을 때 9가 되는 수는 1 곱하기 9가 있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3 요 딱 두 가지가 있겠네요. 그죠? 그럼 얘네 두 개를 더하면 K는 10이 될 수도 있고 얘네 두 개를 더하면은 6 요런 식으로까지 작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K는 10이랑 6이 되고 인수분해도 한번 해보면은 이때였으면은 A제곱 더하기 10A 더하기 9니까 A 플러스 1과 A 플러스 9 A 대신에 원상복 구하면은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9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 다음 K가 6이었다면은 완전제곱식으로 A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돼서 A 대신에 다시 원상복 구해보면은 X제곱 더하기 3의 전체 제곱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2개 이상의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찾고 있는 K는 10과 6이 있습니다. K는 10과 6 여기다 써놓을게요. K는 6이랑 10 이 두 가지를 찾았다.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이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제 3번으로 정답을 고른 친구도 몇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내면 안 되고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패턴 문제 치환을 해도 풀리지 않는 형태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거를 이용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 잠깐 지우고 자, 이번에는 얘를 두 번째 유형으로 한번 바라볼게요. 그럼 아까 어떻게 하자 했어요? 4차와 상수항은 내비두시고 어떻게? 4차와 상수항은 내비두고 4차와 상수항은 내비두고 이제 이 녀석을 완전제곱식으로 바꿔주는 X제곱의 개수를 설정해 두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완전제곱식으로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6x제곱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플러스 6x제곱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위의 식과 아래 식이 이제 같아지려면 얘는 k 플러스 6의 x제곱을 더 더해줘야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k 마이너스 6의 x제곱으로 더해줘야 식이 똑같아지겠죠. 그 다음 내가 이 두 번째 패턴은 어떻게 푸는 거라 뭐를 기억해달라고 했었냐면은 합차공식이 돼야 된다고 했었어요. 합차공식. 이 식을 잠깐 다시 보면은 이 왼쪽
요만큼은 x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요렇게 그럼 요 녀석은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마이너스 6의 x제곱. 자 그럼 이제 얘네가 합차 공식이 돼야 되는데 합차 공식의 꼴을 생각을 하면은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떤 수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 그럼 문제에서 다시 k는 자연수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로. 그러면 지금 봤더니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k가 자연수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양수, 즉 음수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식은 탈락을 시키고 이제 아래 식을 변형을 시키면은 우리가 원하는 합차 공식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합차 공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 뒤에 있는 수가 바로 제곱수가 돼야겠죠. 제곱수. 그럼 k-6에서 자연수 k를 대입을 했을 때 제곱수가 나오는 숫자는 마이너스 1 x제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또 마이너스 4 x제곱 이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네요. 이때 k는 5가 되면 되고 이때 k는 2가 되면 됩니다. 이 두 가지 말고는 아무리 어떤 자연수를 제곱을 해도 이 x제곱의 개수의 절대값이 제곱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제곱수가 일단 나와야 합차 공식이 가능한 거니까. 자, 이 두 가지까지 추가를 시키면은 우리의 최종적인 k는 2와 5 이렇게 두 가지 추가시키면 4개가 되고 그때 합을 물었으니까 얘네 두 개 더하면 16 얘네 두 개 더하면 7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 23이다 요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 인수분해도 한번 해볼게요. 뭐 아래 걸로 한번 해볼까요? 아래 걸로 마이너스 4x제곱으로 마이너스 4x제곱으로 요렇게 식을 변형을 시키면 k가 2일 때죠. 2일 때. 그럼 이제 합차 공식이니까 한 번은 두 개를 얘를 어떻게 볼 거냐? 2x 전체의 제곱으로 보자라는 거죠. 한 번은 두 개를 더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은 두 개를 이렇게 빼주시면은 인수분해가 되겠더라. 그리고 정답을 쓸 때는 이왕이면 내림차순으로 2x 더하기 3과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5번이다. 다시 한번 더 아까 요거 두 개는 조금 이제 쉽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생각하는 보기차식에서 살짝 좀 힘든 합차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는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완전제곱식 마이너스 완전제곱식 걸로 바꾼 다음에 합차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 그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자, 17번. 자, 17번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4c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4bc 더하기 4ca를 인수분해 해달라는 건데요. 이건 이제 대부분의 학생이 맞았는데 이 문제를 못 풀면은 이 공식을 몰라서요. 뭐냐?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을 전개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2ab 2bc 더하기 2ca다. 이 그 공식을 알면은 지금 그 형태가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7번 문제는 이 공식만 알면은 풀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일단 구해보면은 3번 정답이 나오게 돼요. 17번은 그래도 이 20문제 중에서는 가장 쉽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8번.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 2분의 x 플러스 1의 8제곱이 a0 더하기 a1x 더하기 a2x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a8의 x8제곱이 성립을 할 때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거는 a2, a4, a6네요. 그거 좀 여기다 써놓을게요. a2, a4, a6 요 녀석의 값을 물었다. 그러면 이제 18번 문제나 20번 문제 우리가 좀 몇 번 많이 연습을 했던 문제인데 바로 뭐예요? 이런 식의 유형의 문제는 x 대신에 3개의 값을 좀 대입해 볼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것은 바로 뭐다?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해 봐야 되고 x 대신에 1을 대입해 봐야 되고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셔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1과 마이너스 1 대입한 해서 나오는 두 개의 식을 연립을 하면은 짝수 한 끼리의 합과 번호 한 끼리의 합과 홀수 번호 한 끼리의 합을 따로따로 구해줄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은 좌변은 1의 8제곱이니까 1이고 우변에는 이만큼 싹 다 날라가서 a 제로만 남는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1 대입해보면은 좌변은 2분의 3의 8제곱이 되고 우변은 a 제로 2 쭉쭉쭉 가서 a8까지 나온다라는 거 얻을 수 있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좌변은 2분의 1의 8제곱이 되고 우변은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더하기 쭉쭉쭉 가서 a8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네요. 여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겠죠. a3니까. 자, 일단 여기서 하나 더 좀 챙겨가면 좋은 거는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a0라는 녀석인데 a0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떤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바로 상수항을 의미합니다. 상수항을. 따라서 x 대신에 0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그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의미한다는 거 하나 좀 챙겨가면 좋을 것 같고요. 또 x 대신에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은 뭐다? 바로 모든 개수들의 합이에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합입니다.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합이다. 요거까지 좀 하나 챙겨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문제 뭐야? 지금 구해달라는 거 봤더니 뭐다? 짝수항이네, 짝수항. 짝수 번호항. 근데 문제는 뭔데? A0랑 A8은 빼고 지금 더해달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짝수들끼리의 합이니까 두 식을 연립해 보도록 합시다.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 이제 홀수함끼리는 이렇게 사라질 거니까 여기 세 번째도 날아가고 다섯 번째, 일곱 번째도 날아가겠죠. 그럼 두 식을 더한 거를 이쪽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좌변은 2분의 3의 8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8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a0도 두 개, a2도 두 개, 얘도 두 개, 다 두 개니까 2로 좀 묶을게요. 그러면은 a0, a2, a4, a6 더하기 a8이다. 이렇게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놓고 봤더니 뭐다? 우리의 정답이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 그렇다면 나는 a0랑 a8만 구한 다음에 이항 시켜서 우리의 정답을 구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식 정리를 하기 위해서 좌변 통분점 먼저 합시다. 그럼 좌변은 2의 8제곱 분의 3의 8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걸 얻을 수 있고 이 상태에서 양변의 2를 나누면은 2의 9제곱으로 바뀌겠네요. 2의 9제곱.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조금 힘든 게 뭐냐? 3의 8제곱을 계산하셔야 돼요. 직접 3을 직접 8번 곱해가지고 구해 보셔야 이 문제의 정답이 나옵니다. 문제가 좀 특이한데 그래서 나는 이제 3의 8제곱을 계산을 해보면은 6561이에요. 뭐라고? 얘가 6561이다 라는 거 하나 좀 필기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직접 계산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한 번쯤 이게 실전에서 나오면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 해봐야 됩니다. 직접 8번 곱해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2의 9제곱은 아마 다들 알 것 같은데 512죠. 10제곱은 1024고 그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512분의 6561이랑 1을 더했으니까 6562가 나올 거예요. 6562 그게 뭐다? A0에다가 우리의 정답 A2 A4 더하기 A6에다가 A8을 더한 거다. 그럼 우리 정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A0와 A8만 구해서 이항시키면 정답 나오겠네요. 근데 아까 A0가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1이라고 이미 구해놨네요. 얘가 1 그리고 1. 자, 그 다음에 이제 A8만 구하면 되는데 A8은 어떻게 구하느냐? A8이 뭐냐면은 X 8제곱의 개수란 말이에요. 즉 이 8차식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수의 개수를 찾아주면 된다. 그럼 최고차수는 언제 나온다? 2분의 X를 8번 곱했을 때 나온다. 따라서 개수는 2분의 1의 8제곱이 된다 라는 거 얻을 수 있습니다. 얘는 뭐다? 2분의 1의 8제곱이다. 따라서 우리 정답 이제 구해보도록 할게요.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요 녀석의 값을 한번 구해보면은
510으로 통분할게요. 512분의 좌변에 원래 있던 6560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1 이항 되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512. 그 다음에 얘는 2의 8제곱은 이제 256이죠. 256분의 1이니까 2를 곱했을 거예요. 통분을 하면은 넘어왔으니까 마이너스로 바뀌고 2를 추가적으로 곱하면 이렇게 되겠더라.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512분의 얘네 두 개 계산하면 514죠. 514. 그래서 514를 빼면은 6048이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6048.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약분 짜라라락 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바로 16분의 189라는 정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16분의 189. 따라서 우리 정답, 얘가 P분의 Q라고 했는데 그럼 P와 Q를 더하면은 최종적인 정답 205다, 즉 4번 정답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해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워낙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도 했으니까. 근데 뭐 아까 뭐 3의 8제곱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이런 숫자들이 너무 크니까 계산할 엄두가 안 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렵진 않잖아요. 계산만 조금 힘들지만 뭐 연립한다라거나 뭐 이항시킨다라거나 그 정도의 개념만 필요하지 딱히 어려운 생각은 없었으니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도 한번 가볼게요. 19번.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1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지금 이제 세 정사각형과 세 개의 삼각형이 여기 O라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각이 모두 30도다라는 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어져 있는 또 다른 힌트들을 보면은 세 정사각형의 넓이의 합은 200이고 세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의 합이 96일 때 삼각형 세 개의 넓이의 합을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일단 주어져 있는 거는 사각형들의 넓이의 합과 둘레의 합이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가장 큰 요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A,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를 B, 요 녀석의 한 변의 길이를 C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주어져 있는 조건 뭐라? 세 정사각형 넓이의 합, 즉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00이다 라는 게 주어져 있던 거고요. 둘레, 정사각형들의 둘레니까 A도 4개, B도 4개, C도 4개, 즉 4로 묶을게요. 그러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바로 둘레의 합인데 그게 96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이 식은 그냥 바로 양면 4로 좀 나눌게요. 4로 나누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다 라는 거 얻으시네요. 24. 이 녀석은 24. 이 녀석이 24다. 이렇게. 그때 이제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봤냐면은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이에요. 요 삼각형과 그 다음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넓이의 합을 물어봤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은 어떤 공식이 바로 떠올라야 되느냐?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공식이죠.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은 가장 맨 처음 배우는 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또 다른 거 하나를 배워요. 그게 바로 뭐야? 여기 삼각형 ABC가 있고 여기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뭐 P라고 둘게요. 스몰 P. 그다음에 여기 스몰 Q. 그리고 이 녀석의 각은 그냥 각 B라고 했을 때 삼각형의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에다가 그 두 변 사이에 끼어져 있는 각의 사인 값이다라는 이 공식 배우는 거 기억날 겁니다. 이 문제는 이제 이 공식을 이용을 해볼 건데 그럼 우리의 정답 뭐? 세 삼각형 넓이의 합을 한번 구해보면은 2분의 1 AB 사인 30 2분의 1 AC 사인 30 2분의 1 BC 사인 3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모두 2분의 1에 사인 30도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로 묶어줄 거고요. 거기에다가 아까 뭐라고?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CA다 라는 거.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요게 바로 최종적인 정답 되겠네요. 그러면은 는 2분의 1에다가 사인 30도는 뭐다? 바로 2분의 1이다. 이거 삼각비 이제 좀 까먹은 친구들 몇 명 있을 텐데 얘네들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나중에 뭐 고2 때 다시 나오기 때문에 혹시 까먹은 친구들은 이참에 뭐 사인 30도는 2분의 1,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 탄젠트 45도는 1, 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등등
한 번 더 생각이 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내가 아까 아직 안 구했네요. 이제 이 녀석만 구하면 우리의 정답이 나올 거고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힌트는 요 두 개였어요. 요 두 개. 그럼 아까도 이런 식 하나 나왔었는데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면은 요거 얻을 수 있겠죠. 요거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이거 좀 지우고 우리 정답 구하기 위해서 얘 한번 구해볼게요.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은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 이렇게 얻을 수가 있겠죠. 아까처럼 얘 너무 기니까 얘를 잠깐만 k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된다? 200은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4니까 2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k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서 k라는 녀석을 실제로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188이다 라는 식을 얻을 수가 있을 거예요. 188 이건 직접 계산해 보시면은 금방 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 요 녀석의 값이 188이니까 정답 구해보면은 2로 약분합시다. 94 또 2로 약분하면은 최종적인 정답 47이다 해서 정답 1번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이건 주어져 있는 조건 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 됐고 그냥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서 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도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정답은 아까 우리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거죠.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가 그거 이용해서 정답 구해줄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0번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0번. 자, 20번 가보도록 합시다. 20번. 자, 등식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3의 전체 세제곱은 a0 a1x 더하기 a2x 제곱 더하기 쭉쭉쭉 가서 a5x 5제곱 더하기 a6의 x 6제곱 요 녀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뭐를 구해달라? a2 더하기 a4를 구해달라. 뭐? a2랑 a4 요 녀석의 값을 문제에서 물었습니다. 자, 그럼 아까 또 이제 18번과 같은 유형으로 보자마자 뭐? x 대신에 0과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해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0부터 대입해볼게요.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 우변 이쪽은 싹 다 날라가고 상수항이라고 했죠. 아까 a 제로만 남겠다 얻을 수 있고 1 대입하면요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은 개수, 아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이라고 했었네요. A0, 1, 2 쭉쭉쭉 가서 지금 A6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요 또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이라 마이너스 27은 A0 마이너스 A1 더하기 A2 마이너스 A3 쭉쭉쭉 가서 A6까지 나오겠다. 그럼 우리 문제에서 또 물어본 거는 짝수 번호들이네요. 짝수 번호들. 그럼 이 두 개씩을 연립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거의 패턴이 똑같네요. 그럼 또 이번엔 더해야 홀수끼리는 사라지겠죠. 홀수끼리는 이렇게 사라져서 남는 거 좌변은 마이너스 28이고 우변에 얘도 두 개니까 2로 묶을게요. A0, A2 이렇게 쭉쭉 가서 A6까지 이렇게. 그럼 양변에 이제 2로 나눈 식을 여기다가 다시 한번 써보면은 A0, A2 쓰지 말고 A0,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맞죠? 여기까지 이 녀석이 뭐다? 다 더하면은 마이너스 14다. 그래놓고 봤더니 아까처럼 비슷하게 우리의 정답은 요 녀석이더라. A2 더하기 A4. 그럼 나는 A0와 A6만 구한 다음에 이항시키면은 정답 나오겠네요. 근데 아까 내가 A0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27이라고 구해놨죠. 이 녀석은 마이너스 17. 또 아까는 18번 문제에서는 A8을 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에는 A6예요.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다? 최고차수의 개수다. 그럼 이 다항식을 전개했을 때 최고차수는 x제곱을 3번 곱했을 때 나오겠죠. 즉 개수는 1의 세제곱이라서 1이다. 이 녀석은 1.
따라서 우리 정답 9에 보면은 A2 더하기 A4라는 녀석은 원래 있던 마이너스 14에다가 마이너스 26 이항하면은 플러스 26 돼서 12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 나오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문제를 한번 봐봤는데요. 지금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1번에서 5번은 좀 난이도가 있었고 뒤에는 이제 좀 괜찮은 난이도 문제도 많았고 너무 쉬운 거는 딱 하나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까 몇 번이었죠? 17번 같은 거 말고는 좀 문제 구성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TRT를 통해서 혹시 뭐 지금 보면 중학생 내용들도 조금씩 나오니까 까먹었다면은 다시 한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꼭 뭐 못 풀었던 문제들이나 풀이 중에 괜찮은 풀이가 있었으면은 꼭 적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TRT A반 계열 3회차 다음식의 연산이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